농업회사법인 대흥농사는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성리 175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대흥농장 설립, 2000년 9월 황소고집 상표 등록, 2005년 1월 해외 수출 개시, 2008년 11월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중소기업 경영대상 수상, 2009년 11월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7월 남부공장 준공 및 느타리버섯 생산 개시, 2011년 7월 이공장 준공, 2015년 7월 종균연구센터 준공, 2019년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팽이버섯 연 2만 2천 톤, 느타리버섯 연 1,500톤을 생산할 만큼의 대규모 농장입니다. 1996년 대흥농산 설립 이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 임직원 수는 230명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어디서 올까? 한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인생이나 사업의 관련망이나 인과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흥농산의 터를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면 터를 법에 맞추어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인지 법을 터에 맞추어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 청도는 비슬지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슬지맥이 청룡지맥을 따라서 대구 시내를 지나 궁산에 이르러 행룡을 끝내고 있습니다. 행룡을 멈추면서 팔공지맥의 한가지맥과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커다란 국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슬지맥의 끝은 청도 남쪽을 지나서 밀양 종남산입니다. 종남산에서 남쪽으로 좀 더 뻗어나간 가지맥이 있지만 종남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청도의 맺은 터가 오히려 비슬지맥의 중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슬산, 수복산, 묘봉산, 천왕산, 호암산, 화악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맥은 청도읍을 남쪽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남쪽에 질비하게 늘어선 산 중에서 청도의 주산은 화악산에서 남산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결인을 하고 올려 세운 남산입니다. 하지만 산을 보면 청도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각북면이 의지하는 산은 비슬산, 풍각면이 의지하는 산은 천왕산, 강남면이 의지하는 산은 호암산, 강남면과 밀양시가 의지하는 화악산, 청도읍성이나 청도군청이 의지하는 산은 남산, 청도읍 덕암리가 의지하는 산은 용각산입니다. 비슬산, 천왕산, 호암산, 남산, 용각산은 그 지역의 진산이 되는 주산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슬산은 대구의 진산인데 청도의 각북면이 비슬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도가 대구에 종속된 곳은 아닙니다. 비슬산에서 천왕산으로 내려가다가 한가지맥이 갈라져 나와서 대흥농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청도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 중에서 중심산 격인 천왕산을 안산으로 삼은 것입니다. 천왕산을 손님으로 마주하고서 터를 펼치고 맺은 혈의 주인의 격이 어떠한지가 짐작이 갑니다. 그 아래에 대흥농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이어지는 듯 비슬지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우측의 맥을 타고 혀를 맺고서는 그 아래에 명당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입수하고 있습니다. 심수. 그림과 같이 계류수들이 모여들어 풍각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수한 용맥의 여기로 인해서 들판을 밀고 나와 풍각천에 이르러서 멈추었는데 이로 인해서 풍각천은 터를 환포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의 천왕산 가지맥들로 인해 골짜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곤신방, 병호방, 손사방에서 흘러드는 물이 터 앞으로 모여들어 풍각천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풍각천은 화살리 화금지에서 시작하여 터 앞으로 환포하고 감묘방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수구막이 산이 수려합니다. 부는 내룡맥과 환포수, 수구막 이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구성과 좌향. 입수맥의 방향 따라서 입지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왕봉을 조안산 삼고 향도 천왕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저 사양이 됩니다. 산에 의지하여 입지를 하였으니 굳이 의수입향법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부터 산에 맞는 법은 있어도 법에 맞는 산은 없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 맞는 법을 골라서 적용하니 이 법에도 맞고 저 법에도 맞아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힐란조의 말입니다.
이 모두가 산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혀를 본 사람이 없어서 지어진 말일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역사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가치를 창조하는 심오한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사를 판단하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련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부호나 상형 문자 외에는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주역의 본질은 점수를 폄훼하는 유학자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왜곡되었습니다. 상수역학, 의리역학으로 학파가 나누어지고 가르치던 스승에 따라서 또 양명학이니 주자학이니 정주학이니 나누어져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 따라 선생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주역의 전체 문장을 모두 암기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대해서 그림도 잘 그리고 강의도 잘하고 책도 몇 권 썼는데 정작 사과 재배를 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 인간의 수련의 변화와 성취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알고 보면 본질과는 너무 다른 정말 터무니없이 왜곡되었습니다. 원취저물 근취저신이라고 기록을 해두어도 외우기만 합니다. 누가 더 많은 글귀를 외우고 관련된 것들을 끌어모으는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도 학자들이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지만 그럴수록 터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무지한 눈앞에서는 사라지니 천장집이라고 합니다. 혀를 본 적이 없으니 역사라고 하고 문화라고도 하고 조선시대 과시과목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풍수문화라고 이름을 붙여 그럴듯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듣는 이도 그럴듯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터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지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